스마트폰 폰에 야, 뉴 스시 딜리버래, 스시 배달이 다 멋있네 그냥. 글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S클래스 쿠페를 타고서 신나게.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많아요. 뭐 하나 같은 차가 없죠. 우리나라는 뭐 소나타, 벤츠, 뭐 E클래스, S클래스, 그럴 정도로 다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같은 차를 찾아볼래도 없습니다. 하나 정도? E클래스가 택시니까 E클래스 좀 많고 뭐 그 외엔 없는 것 같아요. 오, 이야, 이렇게 눈 돌아가는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차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셨어요? 테슬라요. 테슬라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근데 제가 가장 눈길이 끌었던 건 쌍용차였습니다. 쌍용차 렉스턴, 그리고 티볼리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XLV라고 팔리는 차. 쌍용 대단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XLV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차입니다. 여기서는 티볼리 에어가 아니고 XLV인데 어떻게 멋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쌍용 화이팅입니다. 우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렉스턴이 있어요. 쌍용차도 이 자식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아, 쌍용차가 어떻게 이렇게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 저력이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쌍용 J100, 이번엔 위장막 사진이 아니고요, 광고 사진이 그대로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유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유출이 아니고 뭔가 낚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또 낚시는 아껴드리잖아요. 네,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 가장 중요한 이 그릴, 범퍼,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와, 이거 너무 멋진데요? 지금까지 있던 어떤 차하고도 다르죠? 우리가 지프 얘기했었는데 지프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릴이 지금 나온 어떤 차하고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인데요. 쌍용이 이태리 까로체리아 피닌파리나와 협업을 하는데 이번도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롬이 없고 검정색으로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크롬을 삭제하는 추세기도 하고 좀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죠. 이 토레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범퍼 하단의 플라스틱 부분, 이건 여전히 남아있고요. 차가 강인해서 오프로더라는 느낌이 딱 들죠. 하지만 실제 오프로더로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높이가 좀 낮죠.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라 유니바디, 흔히 말하는 모노코크에 해당되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나 연비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전면에 쌍용 엠블럼이 전혀 없죠. 쌍용의 다른 차들 보면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전면 그릴 한가운데 쌍용 엠블럼이 떡 들어가 있는데 토레스는 아예 전후면에 엠블럼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릴 측면 쪽에 토레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긴 하고요. 뒷면에도 타이어 있는 곳에 토레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쌍용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전에 렌더링 공개했을 때 상당히 와이드하고 팬더도 빵빵하게 거의 오버 팬더로 강조되어 있었는데 이제 양산차를 보니까 밋밋합니다. 그보다는 의외로 차가 기니까 넉넉한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실내에 3열을 만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콘셉트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인 차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면을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테일게이트 가니쉬가 있네요. 랜드로버가 디펜더에서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 타이어를 달고 다니던 시대의 그 오프로더의 형상, 그걸 남긴 겁니다. 토요타 라브4도 구형에서 이런 효과를 뒀는데 지금은 약간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차 디자인을 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쌍용 특유의 강인한 느낌도 잘 살렸고 도심보다는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은 느낌? 정통 SUV 같은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무쏘라는 이름으로 내놓을 생각을 했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차의 전장은 4,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쏘는 4,63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토레스가 예전의 무쏘보다 훨씬 긴 차예요. 추억 보정으로 이 무쏘가 크게 느껴지는 거지 실은 옛날 차들을 요즘 가져와 보면 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토레스의 차급은 중형이라고 하고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약간 작아졌고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QM6보다는 약간 큰 차입니다. 이 중간에 빈틈을 잘 파고드는 것 같죠? 여러 가지로 좋지만 파워트레인은 좀 아쉽습니다. 디젤의 쌍용인데 이 토레스는 묘하게
디젤 엔진은 안 나온다고 하고요. 1.5L 가솔린 터보 단 한 종만 나온다고 합니다. 쌍용이 어려운 시기니까 우선 가솔린부터 내놓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출시 시기는 아주 금방입니다. 6월부터 공개 사전 계약을 하고 양산 돌입을 한다고 하네요. 가격이 문제인데 쌍용이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가격인 2,4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레스 성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파워트레인을 보면 가솔린 1.5L 터보, 이게 코란도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170마력 정도 됩니다. 스포티지가 180마력이고 소렌토는 2.5L 엔진으로 281마력을 내거든요.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출시할 때 마진을 극대화해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쌍용차의 입장. 그렇지만 자동차는 꿈으로 사는 겁니다. 실용적인 것만 따지자면 쑥카 타야죠.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서 차를 사는데 누구도 망해가는 회사의 이미지를 사고 싶진 않겠죠. 반드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투지, 그런 걸 사고 싶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물건을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체 어떻게 이런 걸 해냈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물건을 내놔서 현실은 어렵지만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의 차를 사는 게 인지상정이죠. 어차피 지금 인수자 KG그룹에서 투자를 무려 9천억이나 받을 상황인데 이 현금을 지금 조금 더 번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이 차가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만약에 한 달에 5,000대씩 판다고 해도 이익이 연간 500억이 채 안 되는데 당장 이윤을 여기서 극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큰 실책을 했습니다. 지금 쌍용은 팔 차를 내놔야 될 시기가 아니라 이미지를 180도 바꿀 차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토레스라면 당연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나왔어야죠. 지금 쌍용차는 안 팔리는 코란도에다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더해서 코란도 2를 내놨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완전한 신차 토레스를 전기차로 내놨다면 야, 이젠 확실히 쌍용이 되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토레스라면 바닥에 배터리 넣을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주행거리도 400km 이상을 충분히 뽑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코란도 300km 남짓 가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소렌토나 산타페 이런 차들 보면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디젤이나 가솔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 차 하이브리드 대응을 못한 점도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토레스 전기차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쌍용은 중국 비아디하고 협업을 했는데 그게 토레스 전기차를 내놓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국에도 LG, 삼성, SK에서 배터리가 나오는데 굳이 비아디하고 협업한다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코란도 이모션에 장착되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국 난징 공장의 배터리를 수입해서 장착한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LG가 배터리 공급을 중단했어요. 아마 쌍용의 최근 어려움으로 인해서 LG가 돈을 떼일 수는 없다, 이러면서 수많은 채권자 중에 하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이해는 됩니다. 쌍용은 지금 국내 기업한테 배터리를 받으면 또다시 수급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보다는 좀 통 큰 형 비아디한테 받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기업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지만 현대 쌍용이 가진 것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쌍용 J100 사진은 이제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라면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크기가 좀 커진 무쏘의 후속 자리가 지금 쌍용차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쌍용 브랜드 자체가 이렇게 작은 차만 만드는 브랜드, 너무 힘들어하는 브랜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힘을 내고 제대로 자동차 회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유럽에도 쌍용차의 위상, 무쏘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 화이팅! 트램